자, 정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그죠? 예. 정의 외부 효과는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보면은 부동산 가치 상승 뭐 이렇게 해놨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주거지역 인근에 생태 공원 등이 조성이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둘러싼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간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정의 예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의 예비 효과는요. 사적인 비용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용? 예, 사회적 비용 관계를 보면은 이 비용이 더 커요. 무슨 비용이? 사적 비용이.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적 비용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생산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회적 비용이 있죠. 사회적 비용은 예, 사적 비용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용? 예,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예비 효과가 발생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 비용은 뭐냐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게 외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무슨 비용? 예,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이 서귀포시에 가게 되면 제주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자, 축구 경기장이면 부지 면적이 되게 넓겠죠. 예, 이 부지를 한 사람이 기부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축구장 부지를 그 사람이 기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만약에 한 100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경기장이 생김으로써 제주도에는 프로축구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 중에 보면은 축구 매니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축구 경기를 매년 뭐 한두 경기는 관람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 경기장이 없으면 제주도에는 프로축구 경기도 열리지 않고요.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신선 경기도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무트로 나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왕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음으로써? 얘가 있음으로써 그 비용을 절약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개인이 들어간 비용이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장이 있음으로써 외부 비용이 있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씩 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경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비용 부담을 줄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이런 식으로 자기 소유의 개인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는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예비 효과는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과소 생산. 그러니까 적게 생산이 되니까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급하게 되면요. 사회적인 편익과 무슨 편익이 있을 때? 사적인 편익이 있을 때 얘를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편익을 개인의 비용 부담을 통해서 이 형태가 나타나는 게 무슨 효과다?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주거지 인근에 만약에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공원이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의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거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휴일에 공원을 한번 나가보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다, 적다? 적죠. 주거지 인근에 항상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 생산하면은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에. 그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요.
외부 불경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요. 자, 어떤 이제 경제 주체 행위가 어디를 통하지 않고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 있죠.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인 비용이 있고요.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예,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거꾸로 얘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사적인 비용하고요. 무슨 비용? 외부 비용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는 이게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를 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거냐면요. 여기 만약에 H라고 하는 이제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자, 이 공장의 소유주가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뭐 하겠어요? 생산을 하면은 생산비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생산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가격이 있죠. 예, 이것도 역시 얼마에? 10,00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생산비가 얼마니까? 10,000원이니까 이제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면 시장의 소비자들은 얼핏 생각할 때는 10,000원을 주고 이 시멘트를 소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를 생산하다 보면은 오염물질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오염물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마스크를 사서 써야 된다든가 병원에 가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야겠죠. 얘를 정화시키는 비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들어간대요. 이게.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생산자는 이 비용 부담을 하진 않아요. 생산자가 인식하는 비용은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생산비만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생산 이후에 발생하는 오염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부작용 있죠. 이걸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자기는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이 공장만 자기 소유지 환경은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부담은 이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 부담은 결국 누가 부담하겠어요?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비용. 뭐로? 세금으로. 그러면 결국 이 비용 부담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생산비는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적 비용은 10,000원 플러스 10,000원이잖아요. 20,000원이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이 비용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애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얼마라고만 보는 거예요. 10,000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어떻게 돼요?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를 정화시키는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디에서 이 원인이 비롯이 된 것이냐. 추적을 해가지고 이 공장을 찾았죠. 찾으면 여기에다 규제를 하겠죠. 이 비용 부담을 니네가 현재 지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으니까 니네는 앞으로 이 시멘트를 생산할 때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하는 시설이 있죠. 시설을 설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비용이 10,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 생산비가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20,000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원래는 10,000원을 받았을 때는 한 10만 톤 생산했어요. 시장에다가. 근데 생산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10만 톤을 생산할 수가 없죠.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정확한 그림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그림이었을 때 여기가 10,000원이란 얘기예요. 요거는 규제 전의 가격인 거예요. 그때 10만 톤을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규제 전에 시장에서 보면은 과대 생산된 물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곡선은 무슨 비용만 반영이 된 것이다. 예, 사적인 비용만. 근데 이제 정부가 오염물질 추정해서 규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생산비가 10,000원이 아니라 얼마?
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얘네가 2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공급을 줄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시장에 공급되는 게 10만 톤이 아니라 5만 톤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 2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이 기업에다가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비용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사회적 비용까지. 그러면 시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 또는 좌상향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하고 뭐가 있다? 부의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205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그림이 있죠. 그림 밑에 보면 공급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규제한다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 시험에서는요, 일단은 이쪽에서 물어볼 때는 요 과대 생산하고 과소 생산 있죠. 예, 그거 물어보시면 되겠고, 이 크기를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는 출제한 적이 있어요. 부의 예비 효과는 무슨 비용을 발생시키겠어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게 부의 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외부 효과의 대책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도 지역지구제 있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이 있죠.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 환경 파괴하는 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각종 악취에다가 소음에다가 이런 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거지역 인근에는 공장이나 이런 요소는 들어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내용을 이제 외부 효과의 대책에서 니은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요, 그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 제대로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공원을 조성해야 될 때 주변 주민들에게 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가구당 100만 원씩은 좀 내라. 그러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공원 없어도 돼요. 우리가 언제 공원이 있어서 살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사적인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병이 있죠. 합병 기억하시죠? 뭐 요즘 선생님 물어보고 바로 돌아서잖아요. 그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연탄 공장이 있고요. 그 옆에 세탁소 있어요. 그러면 연탄 공장으로 해서 세탁소 주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세탁물을 밖에 못 넣을 거 아니에요. 연탄가루가 날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탄 공장 사장 있죠. 이게 노총각이고 세탁소 주인이 노처녀예요.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둘이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을 내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요. 그게 합병의 문제라고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코즈의 정리라고 그러죠. 예,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적다면 외부성에 관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왜 층간 소음의 문제 있죠. 층간 소음의 문제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층간 소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음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만약에 침해를 받게 되면 시간당 얼마씩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되면은
굳이 그거 갖고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소음이 1시간 이내 지속이 되면은 시간당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보상을 해줘야 된다. 특히 만약에 거기 환자가 있으면은 보상비용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수험생이 있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식으로 가이드를 제시해 주면은 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을 낼 거 아니에요. 낼 때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죠. 자, 내가 이만저만해서 오늘 우리 이제 생일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30만 원 줄 테니까 1시간 참아줄 수 있느냐. 오케이. 그래서 콜을 그래서 받으면 시장을 하는 거고 거부하면은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제 정리는 뭐냐면요. 굳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보다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어줘서 시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조세를 우리가 피구세라고 그래요. 이걸 피구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문제는 이 피구세라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의 외부효과를 부분이 분명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얘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다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줄여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있죠. 예, 그거를 정해놓고 그 배출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래하는 제도가 그 밑에 가면은 동그라미 비읍에 가면은 오염 배출권 제도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공단이에요. 공단이면 여러 개의 공장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kg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전체 총량을 주고 이거 한도만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쿼터를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얘는 200kg를 배정을 받았고요. 300kg를 배정받았고 500kg를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는 실질적으로 300kg 정도밖에는 배출이 안 돼요. 근데 얘네는 거꾸로 200kg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얘네 간에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일로 팔아도 전체적인 총량은 1000kg 안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도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가끔 선생들도 지문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염 배출권 제도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거나 이랬을 때 틀리잖아요. 틀리면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선생님에게. 그 인간은 이것도 설명 안 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 거는 학계론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내가 설명만 들었어도 틀리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생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야. 조금 아까 여기다가 연탄공장 사장하고 세탁소 주인하고의 결혼을 왜 얘기했겠어요? 증거를 남겨놓는 거야. 나중에 합병에 대한 거는 기억이 안 나도 연탄공장 사장과 세탁소 주인의 결혼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놓는 거예요. 예를. 그죠? 그리고 계속 버팅기면은 동영상 다시 돌리면 되죠. 그죠? 예, 증거가 다 있으니까. 안 본 사람들은 얘기 못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정해 예배효과랑 관련된 걸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핀피. 거기 207페이지 하단에 가면 핀피라고 있죠. 예. 그게 이제 플리즈 인 마이 프론티아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약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거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개가 들었을 때는요, 우리 집 앞에 들었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부의 외부효과랑 관련 있는 건요, 뒤에 가시면은 님비 현상이라고 있어요. Not in my backyard라고 돼 있죠.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우리 집 뒷마당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번에 혹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아산하고 진천에 왜 그게 이제 수용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반대했었죠. 반대했을 때 이게 님비냐 아니냐 이거 갖고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꼭 님비로 몰기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수면 아래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이게 이제 어차피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더라도 이게 1년 지속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치료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낮아지고 이제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전에 뭐 우리가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기에 사망자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다고요. 일단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이제 새로운 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컸던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를 들어갖고 중국 애들도 식생활은 좀 개선돼 이제 되지 않을까. 거기 그 후배 생각은 뭐 다 먹는다면서요. 근데 중국 애들 그 속설에 따라서 다리 4개 달린 것 중에서 이거 책상 이거 빼고는 다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은 동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결국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게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참 또 쉽진 않아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신탕 먹는 거 혐오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신탕이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쪽에도 뭐 박쥐를 삶아 먹든 뭐를 해도 튀겨 먹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게 인식이 바뀌어야지 가능하지. 안 그러면 쉽진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정예벽과가 님비현상. 그럼 틀리겠죠. 핀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답으로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외부효과 문제도 정리는 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할 수 있나요? 정예벽과는 과수 생산돼요? 과대 생산돼요? 과수.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예비효과는 과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부예비효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뭐? 지역지구제 시행하는 거예요. 뭐를 시행한다? 지역지구제. 네, 그런 거 인식하시면 되고. 부예외비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게 부의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토지 정책이라고 있죠. 자,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증가하고요. 경제 개발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해서 토지 정책을 꾸준하게 강화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공법 있죠. 공법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토지 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있죠. 토지 정책 수단하고 개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의 실패로 발생하는 부의 외비효과 있죠. 예, 걔를 조정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공공재로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부의 외비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뭐겠어요?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여기 쓰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겠어요? 그게 토지은행제도라고요. 그래서 정책수단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거를 활용할 때 이게 이제 무슨 제도라고 그러냐면 토지은행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거는 몇 번 안 돼요. 한 두세 번에 지나진 않은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추가되는 것을 이제 정리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은 토지 소유제도라고 돼 있죠. 거기 209페이지에 보면. 자, 자본주의 경제니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아요. 이 토지는 우리 인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상대적 권리라고 보고 토지 소유권 행사할 때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예,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토지 이용도 뭐를 해요? 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이 이용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토지 개발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 토지 정책 수단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용도 지역지구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가면은 2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은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및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신 거고
이 다음 주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시고 그리고 투자론으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넘어가겠죠. 가다가 저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한 2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 괜히 또 왜냐하면 학교에서 1시간 반 정도에 끝내줬는데 갑작스럽게 2시까지 간다 그러면 갑자기 전화기 한번 보고 저 한번 째려보고 계속 그게 되풀이 된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느낌이 오죠. 아, 이 양반이 일정이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미리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갑자기 진행을 해버리면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대개 어떤 일정이 있다 그러면 그죠? 한 최대 2시 정도까지는 학원에 있다가 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아서 공부만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계속 늘려갈 수는 있죠. 수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물론 애들이 오면은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는 좀 해주셔야 돼요. 복습은 좀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복습하기 힘드시면 지금 수업이 끝났잖아요. 요 시점에서 한 30분이나 요 정도라도 짬을 내서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들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면 기억이 좀 더 유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 됐을 때 잠깐 다시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기억이 유지가 돼요. 그게. 그래서 이틀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걔가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다음 주 수업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그랬었어. 이러면서 쭉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얘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도 해야 되잖아요. 민법도 만만치 않다는 거는 느끼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선생님이 또 시키는 대로 1차만 하고 있지 2차는 지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걔들하고도 연락해야 되잖아요. 걔들은 또 언제 정리할 거예요. 그죠? 얘가 빨리 돼야 2차를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그래요. 뭐 표정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표정이군요. 그래요.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